부모가 영어를 잘해, 또 어떤 부모는 영어를 못해,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어가 어눌해지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전혀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교육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말이 어눌한데 영어를 시키면 한국어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착시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2세, 3세, 4세 때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게 되면 아마 한국어가 더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한국 어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휘가 하나가 더 생겨나고 있잖아요. 영어라고 하는 파트가. 그래서 한국어만 공부하는 아이들이 100개의 단어를 어휘가 생겨났다 했을 때 이중 언어를 하는 친구들은 약 80개 정도의 한국어 어휘력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영어 어휘력도 80개가 생겨나는 거죠. 합하면 몇 개? 2, 8에 16, 160개. 그러나 한국어만 하는 친구들은 100개의 어휘력.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이중 언어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2, 8에 16, 160개. 누가 더 많아요? 이중 언어 배우는 아이의 어휘력이 훨씬 풍성한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평가할 때 한국어로만 평가하면 20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가 어눌해지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전혀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영어를 못하는데 아이는 그래도 영어 말하기를 잘할 수 있게 하는 부모의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어머니들이나 아빠들보다는 영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들은요, 자기들이 영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수준으로 대화를 해주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부모가 영어를 잘해, 또 어떤 부모는 영어를 못해,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잘하는 부모는 지적하죠. 그리고 아이가 대화를 할 때 처음부터 마음 자세부터 우리 엄마는 영어를 잘해, 내가 잘못하면 꾸지람 들어,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할 겁니다. 이 대화가 아니죠. 그러나 부모가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영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대화합니다. 엄마는 어눌하게 대화를 나누겠죠. 예, 부끄럽지만 어눌하게 대화를 해줘야죠. 한국말로라도. 그럴 때 아이는 통쾌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어의 첫걸음. 나는 영어를 잘한다. 엄마보다 잘한다. 이 마음만 주신다고 하면 이 아이는 영어가 가장 재미있는 과목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영어 학원은 언제부터 다니는 게 좋을까요? 영어를 언제부터 배우면 좋을까요? 이 질문과 영어 학원은 언제부터 다니면 좋을까요? 이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는 신생아일 때부터 배우는 게 좋습니다가 답이고요. 영어 학원은 언제부터 다니면 좋냐면 1학년입니다. 유치원은 학원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유치원을 보내는 거예요. 놀이 중심으로 가르치는 곳을. 그러나 학원은 학습이에요. 학습 태도를 잡아야 되는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어 교육에 있어서 사교육을 안 시키면 뒤처지나요? 영어 교육에서 아니요, 사교육 안 시켜도 되는데요. 사교육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공교육만 시켜서 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영어는 자기의 동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 이 동기가 있으면 영어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라 하죠? 그 유튜브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요즘은 AI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동기만 있다고 하면 사교육을 다니지 않아도 영어가 된다. 단, 이제 이 동기가 없는 친구들이 많고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래서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친구 중학생이 돼야 생기고 고등학생 생기고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해야 생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더라도 학원에 보내서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영어 단어와 영어 문장을 암기시키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암기시키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암기하는 목표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하면 단어나 표현을 문장을 외우는 게 합당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불분명하면 의미가 없어요. 자, 목적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웠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외웠던 단어들이 의미가 있나요? 없잖아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단어와 표현이나 문장들을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체화시키기 위해서.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 물을 이렇게 풀 때 마중물이 없으면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마중물이 붓잖아요. 그러면 물이 팍 솟구쳐요. 이 마중물에 어휘가 필요해요. 그래서 ITC 영어에서는요, 딱 12단어, 12단어만 외워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화 나누고, 그걸 가지고 발표하고, 그걸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키워내겠다. 이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12단어를 외우고, 표현을 6개를 외우고, 기본적인 것 외우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듣기도 되고, 읽기도 되고, 발표도 되고, 토론도 되고, 영어 강의도 되고. 이 마중물만 있으면. 단어는 외워야 되지만 모든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다. 외워지도록 해야 한다. 이게 돈의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돈은 내가 벌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에게 달라붙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원리입니다. 영어 독서는 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너무 쉬운 답이에요.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자기가 읽겠죠. 그렇게 읽기가 안 돼요. 이게 왜? 이 동기가 없으니까. 내가 왜 글을 읽어야 되는지 이 동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러나 이 동기가 분명하면 읽기가 금방 돼버립니다. 그 전에 전제가 깔려 있어요. 먼저 책을 주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죠? 대화를 먼저 해야 되겠죠.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글자를 노출시켜줘야 되겠죠. 이게 한글인지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프랑스어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낙서인지 글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이 구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어를 보고 스쿨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학교라는 이미지, 타이거라는 단어를 보고 호랑이가 확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미지죠. 이게 떠올렸을 때 이제 궁금하지 않을까요? 막 글자만 보면 이미지가 떠올라. 그런데 이 글자들이 모이고 이미지가 모였는데 이 뜻이 뭐지? 궁금하다. 이게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동기부여고. 학문이 궁금하다. 동기부여고. 우주가 궁금하다. 우주에 대한 책을 읽고 싶어. 궁금하고.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러면 차에 대한 서적이 많은데 이걸 읽을 수가 없네. 나 읽고 싶어. 그러면 이게 동기부여가 되겠죠. 이런 전제가 해결됐을 때 어머니가 책을 주면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어 말하기가 잘 안 느는데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그러면 말을 해주면 되죠.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하면 말이 느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를 하지 않으면 말이 늘 수가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이와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을 많이 해주든지 선생님을 붙여줘서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든지. 내신 입시 준비와 영어 말하기 훈련 어떤 걸 우선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말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몇 학년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했죠?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그런데 지금 신생아에게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죠. 신생아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언어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연도에 따라서 1년 배웠으면 1살, 3년 배웠으면 3세이겠죠. 예, 3세에게도 시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건 분명히 필요한 건 영어 말하기, 듣기겠죠. 예, 언어겠죠. 시험이 아니라. 영어를 배울 때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은요, 가장 큰 것은 교육관이 달라요. 초등학생들한테도 외국인 선생님들은 놀이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학습이 가미돼야 돼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외국 선생님들은 학습으로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을 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한국 선생님이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한국인 선생님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외국 선생님들은 여행 비자로 와서 지금 가르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수준이 낮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 말하기를 할 줄 아는 아이인데 원어민 수업이 도움이 될까요? 예, 도움이 되죠. 예, 어느 정도 영어가 된다고 하면 원어민 수업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인 교사를 이렇게 사용해서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과외비가. 요즘 AI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AI 친구를 만들어서 그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해라. 그러면 발음도 완벽하고 또 지적도 하지 않고 또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친구와 대화할 수 있다. 실력을 높여서 수업 시간에 영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100만 원 들여서라도 이제 외국 선생님하고 하는데 교육 효과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돈이 많다는데 돈 사용할 데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그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AI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아이의 영어 실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학원을 보내면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페이퍼, 시험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확인하는 방법은 공개 수업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초등학교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을 불러서 수업하는 것을 보여주는 점. 수업을 공개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방법을 학원에서 채택만 한다고 하면 이건 지문으로 보여주는 효과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ITC는 지문보다는 오픈으로 공개 수업으로 아이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평가해라. 그리고 그 평가 중에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제3자의 눈으로 발견하고 또 교사의 부족한 부분을 제3자의 눈으로 찾아서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